자, 지금부터 이제 원순열 들어가 줍시다. 자, 원순열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자, 당연히 이제 뭐냐면 원순열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회전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회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제 그런 회전에 대한 여러분들이 문제 해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큰 틀부터 먼저 생각하면, 일단 뭐냐라고 하면, 단순하게, 그냥 원순열 자체를 원순열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좀 심플한 예가 되겠죠? 근데 조건이 이제 복잡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어떤 거냐면, 회전을 시켜버리면 이제 되게 복잡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원순열을 어떻게 하냐면, 수순열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원순열 문제에 접근하는 어떤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냥 단순하게 원순열을 해결하는 방법, 원순열을 뭘로? 수순열로 바꿔서 생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순열을 좀 출발을 해보십시다. 자, 원순열은 이제 개념부터 어쨌든 출발을 하십시다. 자, 원순열이라 함은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원형으로 배열이 어떻게 보면 원순열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지. 그러면 이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회전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을 전제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회전에 대한 이제 지금부터 어떤 이해의 기준들이 마련돼야 돼. 자, 그 첫 번째 이제 기준을 처음부터 선생님 베이스를 깔아 드릴 테니까. 자, 맨 처음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라고 하면, 자, 원순열의 회전 방향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뭔 뜻이냐라고 얘기하면, 자, 다음과 같이 이제 4개가 배열되는 어떤 상황에서, 자, 좌우, 회전의 좌우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돌든 오른쪽으로 돌든 상관없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좌우 배치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자,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이런 쪽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 바라보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지. 자, 헷갈리면 안 돼. D가 되고 오른쪽은 B가 되는 거잖아. 자, 이렇게 A를 기준해서 좌우에 있는 것들이 얘가 돌아가더라도 똑같아야 됩니다. 이래야지 회전하면 같은 것들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자,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게 됩니다. 라는 어떤 포인트는 이렇게 어떤 하나를 기준으로 좌우 배치를 보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좌우 배치도 사실 좀 디테일이 필요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A가 바라보는 시선을 뭐 이렇게 정했다고 치면, 자, 이런 상황에서 왼쪽과 오른쪽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한다고 했어. 이게 뭐 특별한 어떤 구별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왼쪽은 B가 있고 오른쪽은 F가 있네요. 이렇게 지금 얘네들이 A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배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를 보더라도 왼쪽은 B가 되고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은 F가 되는 거니까 좌우 배치는 첫 번째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도 봤더니 어떻게 된 거냐면 왼쪽과 오른쪽에 바라보는 어떤 방향에서 왼쪽이 B, 오른쪽이 F가 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럼 이제 모든 이제 케이스가 다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 네 가지 전부 다 좌우 배치가 다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어떤 거냐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자, 그럼 이제 얘는 다 같은 경우의 수로 지금 세느냐? 좌우 배치가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지요. 그래서, 자,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 깠겠지만, 그 다음에 이거 뭐 이 정도는 옛날에도 했으니까. 자, A가 이렇게 있으면 A하고 나란히 앉아있는 상황이 B가 되는 거지. B가 나란히 앉아있고 F는 따로 앉아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히려 A가 따로 앉아있고 얘네들은 양 뷰티기에 있으니까 분명히 얘하고 얘는 같은 케이스가 아니고 다른 케이스로 세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여기로 넘어와서 보면 그럼 A하고 나란히 앉아있는 애는 F가 되고 B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좌우 배치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열이 이 직사각형 탁자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구별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보면 같이 앉아있는 게 뭐가 되냐면 B가 되고 그러니까 따로 앉아있는 애가 F가 되는데 근데 조금 그림은 뒤집어져 있긴 하나 같이 앉아있는 B하고 따로 앉아있는 F의 상황과 이 상황이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조금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자
자, 얘를 이렇게 해놓고 한번 돌려보십시다, 우리. 예, 돌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돌아갈 텐데, 그럼 이렇게 돌아간 상황에서, 자, 첫 번째 케이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배열을 봤더니, A, B, C, D, E, F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도 A, B, C, D, E, F.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얘하고 A 상황은 다른 게 아니라 똑같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이제 그 다음 이제 왜냐면 이게 사실 6개까지 이렇게 쭉 뭐 배열해놓고 필요 없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 이거하고 똑같게 나오고 이거하고 똑같게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럼 지금 이 케이스하고 이 케이스는 다른 것이고 이 케이스도 달라. 자, 하지만 얘는 똑같은 게 나오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거를 생각할 수 있잖아. 일단 6개의 배열을 원수절로 보면 6-1 팩토리얼이 될 것이고, 자, 그 중에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같은 게 나오는데 다른 것만 세면 하나,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3개가 나오니까 3개로 볼 수가 있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섬 같은 거는 어떻게? 대칭면을 활용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지. 6개에서 대칭면 2개로 나누면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오늘 화두는 이제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이제 좌우 배치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구별해야 되는 예들을 지금 선생님이 설명드렸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가시죠?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수는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들, 사실 저게 첫 번째 써놓은 식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거에 대한 이제 재음미를 하자고.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원수를 계산하는 방식들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하고자, 이러한 원수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어떤 개념들을 여기서 조금 정리해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원수열의 이런 경우에서는 n-1팩이라고 지금 이제 기억하고 있겠지만 첫 출발은 이거였어. n개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1열로 배열한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n개의 순열의 수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라고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죠? 자, 이렇게 쭉 해놓고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 같은 경우의 수가 몇 개나 나오는지를 세봤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n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 같은 경우의 수로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했죠. 자, 이게 이제 원래 원수절을 끌어낸 저기 원래의 이거 이전의 식이죠. 그래서 얘를 나누니까 어떻게 되냐면 n-1팩 그래가지고 빼기 1을 해주는 상황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재음미를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럼 이거에 대한 이제 재음미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 n의 n팩이라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순열에서 원형으로 배열되는 개수를 나누는 것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인 순열의 해법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건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하면 순열 자체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였냐면 순열에서 원형으로 배열되는 개수를 빼준 거기, 나눠준 거기 때문에 그럼 그걸 그대로 순열의 개수에서 1열로 배열한 순열의 개수에서 원형으로 배열되는 개수가 있으면 순열로 계산한 다음에 원형으로 배열되는 개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수절을 계산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을 여기서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고, 그럼 두 번째 이제 뭐냐면 n-1팩에 해당되는 것은,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이게 원수절이 확실해. 그럼 굳이 뭐 또 순열로 바꿔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빼기 1 해가지고 그냥 원수절 자체로 그냥 계산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쨌든 원수절이 분명하면 그냥 원수절 자체로 계산하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왜? 이것도 어쨌든 계산이 들어가는 거긴 하니까. 자, 물론 이제 이러한 계산들은 이렇게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작업들인 거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그럼 이제 이 다음은, 자, 여기에 대해 조금 재음미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또 디테일을 좀 넣읍시다. 어떤 디테일을 좀 넣냐라고 얘기하면, 자, 첫 번째 식에서는 n으로 나눴고 두 번째 식에서는 빼기 1을 해줬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내용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다 같은 내용인 거죠, 그지? 나눴기 때문에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배열의 의미로 조금 디테일하게 더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자, n으로 나눠주거나 빼기 1을 해주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관점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원순열이 있는데, 그 원순열의 이제 배열을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배열하는 것의 경우의 수는 1로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니까 원순열에서 가장 먼저 배열하는 경우의 수 1로 본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근데 조금 방점을 좀 찍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그래서 가장 먼저 배열한다는 표현이 조금 의미가 커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원형으로 배열되는 4개의 어떤 문자가 있다고 얘기하면, 자, 그 중에 A를 가장 먼저 배열한다라고 치면, 그럼 얘가 가장 먼저 배열될 때의 상황을 보는 거야. 하나만 배열할 때의 상황을 보는 거야. 그럼 나머지들은 다 어떤 거냐면 비어있는 의자가 되니까 다 똑같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제 굳이 돌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 알 거야. 그럼 얘 하나만 배열해 놓고, 그럼 얘를 돌려보자고. 첫 번째 거를 돌리면 두 번째가 되고, 두 번째 걸 또 돌리면, 이렇게 또 돌리면 세 번째가 되고, 세 번째를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다시 이만큼 해서 네 번째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결국에 뭐냐면, 이러한 배열은 돌리면 다 똑같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자,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하나를 배열하는 것은 그냥 경우의 수가 1일 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1인 이유는 뭐? 맨 처음에 배열이 되면 나머지 의자가 다 비어있기 때문에 돌리면 다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예. 이제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 그럼 이제 A를 지금 하나 배열한 상황이야. 자, A가 배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뭘 배열하냐면 B의 위치를 잡아드리면, B의 위치는 여기 앉을 수 있고, 지금 세 자리가 남은 것 중에서 여기에 앉을 수 있고 여기에 앉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두 번째 배열은 그럼 아까처럼 다 똑같으냐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면, 자, 이번에 B의 입장에서 봅시다. 그럼 B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배치를 봐서 같은 짓 하는지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이렇게 바라보는데 오른쪽은 A가 되고 여긴 B니자야. 바라보는 시선이 이거라고 하면 둘 다 B니자니까 얘하고 얘는 같은 경우의 수가 아니지. 자, 이번에 이제 B가 이렇게 바라보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얘는 아까하고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왼쪽이 A가 되고 오른쪽이 어떻게 B니자가 되니까 첫 번째하고도 다른 겁니다. 당연히 두 번째하고도 다른 거고. 그러면 두 번째 배열되어 있는 B를 우리가 기준 삼아서 생각해보면 세 개의 경우의 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야? 다 구별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야? 순서를 매겨야 된다는 얘기야. B만 그럼 이렇게 될까? 아니죠. C하고 D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냐? 배열되어 있는 A 때문에 구별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자, 원순열에 이제 우리가 개념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맨 처음 것을 하나 배열을 하면 그 경우의 수는 다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개, 돌리면 다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 두 번째에서부터 그 이하 전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먼저 배열되어 있는 것 때문에 다 구별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에서부터 세는 것들은 다 순열로 파악하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거의 경우의 수의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여기도 선생님이 살짝 써놨지만, 맨 처음에 A를 배열하는 것은, 자, 경우의 수가 하나, 돌리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세 개를 배열해야 되는데, A 때문에 다 어떻게 된다고? 구별이 된다고. 그럼 나머지 배열은, 자, 순열로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거를 약간 공식화시켜서 나중에 계산 때도 설명하겠지만, 자, 미리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먼저 배열하는 것을 우선 배치한다고 생각하십시다. 뭐 이런 용어는 지금 임의 용어니까, 자, 조금 일반화되긴 했지만, 그냥 선생님도 그냥 남들 쓰는 거 그냥 그 빌려오긴 했는데, 근데 이거만큼 또 적절한 용어가 없어서 알겠습니까? 다른 걸로 바꾸지 못하고 이렇게 갑니다. 먼저 배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자, 순열로 계산합니다. 포인트는 뭐냐? 하나를 이렇게 먼저 배치했다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원순열, 그러니까 회전 생각하지 않고 뭐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냥 순열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갔습니까, 여러분? 자, 요 컨셉들은 좀 중요한 컨셉이에요. 예.